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표에 이어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호승 1차관께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관입니다. 먼저 배포해드린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2개는 2018년 추진 성과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금년도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5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것에 대한 종합으로서 이제 전체 4번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 및 평가입니다. 전체 3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 운용의 새 판을 짬으로써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틀을 마련했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크게 보면 3가지 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망을 확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로 진행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주거, 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ITC와 기초연금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창업 등이 이제 주된 과제였는데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네 가지 법의 입법, 현장 규제 개선과 창업 생태계 강화, 혁신성장 관련 8대 선도 사업 선정 및 집중 지원 건입니다. 공정경제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을 해나가면서 자율 개선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 대리점 등 분야별 가불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바꿨고,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순환출자 고리수를 93개에서 5개로 줄이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관련입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7%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불을 상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련해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정책 노력을 모았고요.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대외 쪽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이 역대 최고 수준에 있었고,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역시 최대치고요. 세 번째로는 재정 세제 운영 및 공공기관 혁신 관련입니다. 경기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기조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확대 등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측면에서는 자율경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판로 및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2018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제 2019년 상황 및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17일 날 발표한 그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2019년 경제 상황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기조,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2018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초에 이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그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던 그 노딜 브렉시트이라든지 미중 그 무역 협상,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세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및 그 국제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고용 소득 분배의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도 EITC나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분배 측면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진보, 그다음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그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정책 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활력, 혁신, 민생 세 가지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방위적 경제 활력을 위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규제 혁신과 산업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성 강화 및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등에 있어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는 미래 도전 요인에 대한 대비로서 인력 양성, R&D 투자,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재구조화 등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는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제 5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민자 사업 관련 부분인데요.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2번의 중간 네모입니다. 작년 10월에 발표한 1단계 부분이 있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2단계 부분이 합쳐서 약 8.3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까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 계획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별 전담반을 설치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자 사업 대상을 이제 모든 사업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을 하였고요. 민자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도 분석 기간을 다양화하고 분석 그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투자 및 그 재정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2번 그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와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공공기관 19년 투자 계획을 전년 대비 9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난 53조 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자 사전 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자 집행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타의 정기 신청 횟수를 연 3회로 확대를 하고 사업 유형별 예타 조사 원칙과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예타 조사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그 정부 출자기관의 그 배당금 조정을 통해서 약 1.5조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서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는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의 경기 및 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조기 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1% 수준으로 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1.5%포인트 높은 65%, SOC는 59.8%, 생활 SOC는 65%로 파급 효과가 큰 부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5년 로드맵이 발표된 데 따라서 1단계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이제 케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 요양, 보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단계 사회 서비스로는 안전, 여가, 생활 편의, 그다음 문화와 관련된 체감형 사회 서비스를 발굴해서
2019년 예산부터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표한 상생형 일자리 관련한 부분입니다.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해서 패키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3월까지는 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안에다가 관련 내용을 담아서 법적인 준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두세 곳 정도의 사례가 나오도록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총 5개 중 두 번째인데요. 산업혁신 관련입니다. 먼저 규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제 샌드박스법이 이제 발효가 됨에 따라서 먼저 1월 17일에서 산업융합법하고 ICT융합법이 발효가 되었고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발효가 되고 지역규제특구법은 4월 17일 날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금년 중에 100개 이상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제 선행 검토된 20개 중에서 17개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사례로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과기부나 산업부, 그다음에 이제 중기부, 금융위 이런 식으로 다기화된 신청 창구가 있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서 부처 간 이견이나 이해상충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규제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규제 입증을 국민이나 수요자가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 공무원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입증 책임을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재부가 선도적으로 국가계약 분야, 조달 분야, 외환거래 분야로 나누어서 입증 전환, 책임 전환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3월 말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른 부처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산악관광 등에 대한 규제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비스 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서비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 보건, 컨텐츠, 물류에 집중해서 2, 4분기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4월과 6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한 입법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부문은 스마트 공장 및 산단, 미래차, 핀텍, 바이오 헬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전반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산업별 큰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비전과 발전 전략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핵심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애로 해소까지를 포함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3월과 6월에 발표